4인 가구 기준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 전통시장은 29만 8천 원, 대형마트는 37만 원 정도로 조사했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0%가량 저렴한 겁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전통시장은 차례상에 올릴 성수품을 찾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막바지 점검을 위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현장을 찾은 가운데 이색적으로 독일 대사와 베트남 대사도 동행했습니다. 베트남 상인 점포 등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음식을 맛보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전국 단위 상품권입니다. 현재 추석 특별가로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9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 전통시장 곳곳에서는 9월 동행축제와 연계된 별별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 강릉시 중앙시장 등 34개 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 행사가 펼쳐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연휴 전날인 오늘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수요일까지 3,69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 고향을 가시는 분들 도로 사정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예상 이동 시간도 보겠습니다. 15일 귀성길 고속도로 이동 시간은 서울에서 대전 4시간 10분, 서울에서 광주 6시간 10분, 서울에서 부산 7시간 40분 소요될 전망입니다. 귀경길의 경우 17일 기준으로 강릉에서 서울 6시간 20분, 대전에서 서울 5시간 20분, 부산에서 서울 10시간 30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길은 오후부터 정체 상황인데요. 오후 7시 절정을 지나 오후 11시에서 12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면제가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데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할 경우 또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에 갑자기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하는데요. 지역 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15곳을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응급 환자 대응에 나섭니다. 다만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경증 환자나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센터보다는 당직 병원 방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당직 병원은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은 하루 평균 약 8,000곳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는 더 많아집니다. 정부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적용되는 진료비 가산 제도를 추석 연휴 닷새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올 추석 국내 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추석을 맞아 진행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행사의 숙박 할인권 물량이 20만 장에서 50만 장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용 기간도 다음 달 13일에서 오는 11월 24일로 연장됐는데요. 숙박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발급되고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비수도권 지역 숙박 상품에 오는 11월 24일까지 입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요.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을 예약할 땐 3만 원 할인이,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의 숙박 상품을 예약할 땐 2만 원 할인이 지원됩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다면 추석 연휴 이용해서 국립중앙과학관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9월 16일과 18일 국립중앙과학관이 유료 전시관인 창의나래관, 꾸마띠 체험관, 천체관 등 무료로 개방하는데요.
중앙볼트에서는 버나 돌리기, 활쏘기, 사격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놀이마당 게임의 민족이 운영되고 각 놀이에 참여하면 경품으로 바꿀 수 있는 엽전을 제공합니다. 상위권 참가자는 과학관 대형 전광판에 원하는 문구나 사진도 상영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천체관에서는 달달 무슨 달 특별 해설을 하루 3번 진행하며 창의나래관에서는 에디슨 하우스의 비밀 특별전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가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합니다. 체코 대통령과는 외교 안보를, 체코 총리와는 경제 협력을 주로 논의합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원전 협력 등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서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합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사업에 대한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체코에는 이미 많은 우리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체코 진출 한국 기업은 100개가 넘습니다. 특히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두쿠바니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이번 체코 방한의 직접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체코 방문은 약 9년 만에 이뤄지는 공식 방문인데요. 양국의 원활한 대화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의 총계는 같아야 한다. 이를 지속가능한 보험을 위한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9%인 반면 소득 대체율, 받는 돈은 40%입니다. 내는 돈이 받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또 받는 사람은 늘어날 전망이라 투자로 아무리 수익을 잘 내도 기금 고갈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적 연금을 민영보험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9.8%로 올려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연금 개혁안에 담긴 보험료를 인상하는 13%입니다. 보험료율 인상폭을 조정한 만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가 바로 자동 조정장치입니다. 자동 조정장치는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지거나 출산율이 줄거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할 경우 급여를 줄이는 건데요. 낮출 수 있는 급여의 하한선을 정하고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때는 자동 조정장치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1998년과 2007년에 두 차례 소득 대체율이 조정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연금에 빨리 가입한 장년층은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고 늦게 가입한 청년층은 더 낮은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년 납입 기준 1975년생은 50.6%의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는 반면 2005년생은 42%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험료율까지 오르면 곧 수급을 앞둔 장년층보다 납입 기간이 긴 청년층은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 이유입니다. 차등 보험료와는 예를 들어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하는 방식인데요. 이에 대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는 긍정평가도 나오는 반면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조정 전에 높은 소득 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의 혜택을 보지 못한 중장년층은 노후 소득만 줄어들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처럼 말이죠. 이에 복지부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등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단일한 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